안녕하십니까. 한국육고과정계 박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 측정을 위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역고가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전기 부하들의 전력을 측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력을 측정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들, 뭐 전압, 전류, 뭐 시력값, 뭐 유효 전력, 역률, 뭐 고조파, 삼상 이러한 기초적인 이론들 하고요. 그 다음에 파메타에다가 전기 부하들을 어떻게 결선해서 전력을 측정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RMS 값은 어떻게 계산하고 유효 전력 값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또 삼상은 어떻게 결선을 해야 되는 건지, 뭐 고조파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력, 전압, 전류란 무엇인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메타가 전력을 측정해주는 계측 장비잖아요. 이 전력이란 도대체 뭘까요? 이 전기전자의 힘 역자니까 전기적인 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뭔가 전력이란 개념을 접근할 때는 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뭔가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에너지란 개념을 배울 때 에너지와 일은 동일한 개념으로 배웠었어요. 그래서 뭐 일을 어떻게 그때 배웠었냐면은 어떤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얘를 1뉴턴의 힘으로 1m 옮겼을 때 그때 1줄의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과 내가 에너지는 서로 같은 물리량이다. 줄이라는 물리량 이렇게 같이 썼었거든요. 전기도 이 역학적인 그 일의 에너지의 개념을 좀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전기기기들, 지금 토스터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형광등, 이러한 전기기기에다가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전기기기들이 일을 하게 되죠. 자, 토스터 같은 경우는 빵을 굽는 일을 하죠. 물론 에너지는 변환이 됐어요. 열 에너지로. 자, 모터 같은 경우도 지금 얘는 회전하게 되는 거죠. 회전함으로써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도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뭔가 우리의 방을 되게 밝게 밝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력이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기기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혹은 전기기기가 한 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텐데 한 가지 조건이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적 엔더랑 조금 틀린 개념이긴 한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전력의 단위는 와트고, 자,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했을 때 그때를 1와트라고 정의한 거예요. 자, 1초당 1줄의 일을 했을 때 그때를 전기적인 에너지 전력 1와트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에어컨이 만약에 3kW짜리다 그러면은 이 에어컨은 1초 동안 3kg 줄의 일을 할 수 있는 에어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10kg짜리 모터다 그러면은 얘는 1초 동안 10kg 줄의 일을 할 수 있는 모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전력은 이 정도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기 에너지, 이 전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이러한 계측 장비들을 이용해서 전력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다 요코가와에서 나오고 있는 파라미터 라인업들인데요. 자, 지금 가장 최신에 나온 제품이 WT5000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비싼 모델이고요. 성능도 가장 좋고 가장 어큐러시도 높은 제품입니다. 5000, 뭐 1800, 500, 뭐 PX 8000, WT300, 그리고 CW500.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배전반에서 전력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다음으로 항상 전기, 전력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당연히 전압, 전류, 저항 이렇게 나오죠. 자, 개념 한번 보면은 자, 전류는 전기의 흐름이다. 그리고 단위는 암페어 단위다. 전압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힘이고 볼트다. 저항은 전기를 얼마나 못 흐르게 하는가 정도를 나타내며 옴단위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보통 이 전기가 나오면은 항상 물에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지금 비유를 했는데, 자, 이 주사기에 물이 만약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자, 여기 주사기를 이렇게 딱 눌렀을 때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누르는 힘을 세게 줬을 때랑 작게 줬을 때랑 비교하게 되면은, 크게 줬을 때는 당연히 물이 많이 나올 거고, 작게 줬을 때는 당연히 물이 작게 나왔겠죠. 자, 이때 요 누르는 힘을 정기적으로는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물이 나오는 양, 요거를 전류,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동일한 힘으로 요거를 눌렀을 때 물의 양이 어떻게 되냐. 요 구멍이 크면 당연히 많이 나올 거고요. 요 구멍이 작으면은 당연히 물이 적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큰 거는 저항이 작다는 뜻이겠죠. 구멍이 조그만 거는 저항이 크다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입을 해보면은 전류는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요. 전류가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조금 흐른다. 뭐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이차라는 용어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렀잖아요. 이걸 조금 바꿨으면은, 자,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흐른 거예요. 그리고 수위차가 클수록, 자, 요거 작죠? 수위차가 클수록 물은 더 많이 흐를 거예요. 이 개념을 전기로 대입시키면은, 자, 전위. 이게 전기적 위치 에너지거든요.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당연히 전위차가 클수록 작은 것보다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자, 이 전위차를 우리는 간단하게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전위차가 요 누르는 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위는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니까. 자, 일단 뭐 개념적으로는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전기 회로를 꾸미면은 뭐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건전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하, 뭔가 일을 해줄 수 있는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폐회로가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전위가 높은 곳, 전위가 낮은 곳, 요게 지금 루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서 지나가면서 일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빛 에너지를 바뀌면서 방을 밝혀주는 일을 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전류가 흐르기만 했는데 이 전기기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압은 크기가 줄어들지언정 전류는 뭔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개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측정 개념에서 보면은 전압은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전위차가 있다고 했죠? 전압은. 그래서 두 군데. 우리 멀티미터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찍잖아요. 똑같이 파워메터도 전압을 측정할 때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측정합니다. 그래서 뭐 회로 차단할 필요 없이요. 그냥 병렬 연결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물었으니까 병렬 연결 이렇게 연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차단시켜야 돼요. 끊고 파워 애널라이저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통과시켜 가지고 이렇게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로는 차단해야 되고 한계 포인트 그리고 회로 차단해야 되고 이렇게 측정해야 된다고 해서 직렬 연결로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물 법칙이죠.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나요? 전압, 전류, 저항 중에 전류죠. 우리가 전기회로에서 우리가 이 회로에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냐에 따라서 어떤 부하를 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고 그다음에 아까 저항하고 반비례한다. 이게 오물 법칙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I는 R분의 V, 변형하게 되면은 V는 IR, R은 I분의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요거는 이제 그냥 개념적인 거였고요. 실제
전압과 전류가 어떤 애들인지, 그리고 SI 단위는 어떤 건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는 일단 SI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정의는 뭐냐면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했을 때 걔를 1암페어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흐르면은 그때를 1암페어로 과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이거를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은 일단 전하라는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아까 제가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하가 발견되기 이전에 뭔가 전기적 성질을 가진 애는 당연히 전위가 높은 곳 낮은 곳을 흐를 거야 라고 정했기 때문에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실제 이동하는 애는 전하라는 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양전하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음전하가 이렇게 두 개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니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마찰 에너지든 빛 에너지든 열 에너지든 받아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그 전하량이 될 거고요. 얘는 플러스 1에 대한 전하량을 갖게 될 거예요. 전기적인 성질. 아무튼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얘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한 상태가 된 거고 얘는 에너지를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려면은 뭔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 자체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이게 전구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그냥 전류가 흐르더라도 얘는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 전하 하나가 갖고 있는 전하량이 얼마냐면은 1.602 곱하기 10-19승 쿨롱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19승이라는 양은 엄청나게 작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쿨롱으로 좀 변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를 역수로 취했더니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하가 모여야지 비로소 1쿨롱이라는 전하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전자가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류를 얘기할 때 이 전하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귀찮아요. 그래서 단위를 이렇게 하나 만든 거예요. 1A라는 단위로. 1초 동안 1쿨롱이 흘렀을 때 이거를 1A 정의하자. 이 정도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전압은 뭐냐면은 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 만약에 얘가 1줄의 일을 했으면은 그때를 1볼트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다시 1쿨롱의 전하가 1줄의 일을 했을 때 그때 전압을 1볼트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1쿨롱의 전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서 만약에 1줄의 일을 했으면은 그때 이 전압을 1볼트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1볼트라는 전압이 걸려야지 여기서 1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좀 잘 안 와닿으시면은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Q 쿨롱이라는 양전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1 쿨롱이라는 단위 양전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 둘 사이에는 가까이 있으면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죠? 어떤 힘이냐면은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청력. 둘이 지금 같은 플러스니까 서로 밀어내려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한대 거리에 있어가지고 음, 뭔가 힘이 여기에 전기장 힘이 미치지 않는 거리에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는 요 근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 단위 양전하가 여기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가려고 할 때 어느 부분부터는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Q쿨롱이 얘를 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부에서 만약에 1줄 에너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요만큼 움직일 수가 있겠고 그거를 전기적인 에너지 아니면 힘 요거를 했을 때 얘를 1볼트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만약에 2줄의 에너지를 받았으면은 2볼트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전압과 전류의 SI 단위를 얘기하냐면은 전력의 S 단위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전력의 SI 단위가 줄 퍼 세크라고 했잖아요.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학적인 일의 개념을 정기적인 일로 바꿨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역학적인 에너지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단위가 줄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때 여기서 이 힘을 정기적인 에너지에서는 자, 다시 말할게요. 역학적인 에너지에서는 대상이 어떤 물체예요, 물체. 어떤 물체에다가 힘 F를 줬을 때 얘가 만약에 1m 움직였으면 그때 1줄의 2를 한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전기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전하입니다, 전하. 그래서 이 전하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어떤 힘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힘이 볼트라고 아까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S는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거든요. 근데 전기에서는 전하가 이동한 거리가 아니라 전하가 얼마나 많이 이동했냐예요. 전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이 많은 전하가 얼마나 이동했냐가 바로 전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개념으로 바꿔서 전기적 전력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전압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줄 퍼 쿨롱, 그리고 전류는 쿨롱 퍼 세크. 그리고 두 개 곱하면은 쿨롱 이렇게 두 개 약분되고 남는 건 줄 퍼 세크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와트의 단위가 줄 퍼 세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워미터에서는 어떻게 전력을 측정하냐면은 여기다가 전압 이렇게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 이렇게 입력해주고 여기 안에는 되게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곱셈기가 있어요. 두 개 곱하면은 바로 와트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연결하게 되면은 단상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를 세 개 연결하게 되면은 삼상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그 전력, 전압, 전류에 대한 그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류 전력과 교류 전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